이제 아예 눈썹 문신했어. 자,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 간쓸게 30쪽인데, 요것은 뭐와 연결되냐? 간쓸게 30인데, 얘가 몇 쪽이랑 연결되는 거야, 이거? 어? 자, 뭐라고? 당연히 3권이지. 3권에 5-3, 30쪽. 간쓰기에 5-3권이고 30쪽을 할 건데 요 놈은 그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봤더니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는 수특에만 나왔죠. 그때 한번 연결 한번 해볼 테고, 근데 이제 김기림은 수능완성에서 모더니즘 시와 연결이 돼요. 거기서도 한번 언급됐고, 그 다음에 나의 조지훈 거 나왔네. 조지훈은 수특에서 낙화가 나왔어요. 그림도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김동리의 만월이라는 수필이 실렸어요. 수필. 이것도 한번 할 건데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어디서 할 거냐면 수특 수완을 한번 쭉 빌드업을 하고 잠깐 하고 그 뒤에 안 했던 부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와 연결을 시키려면 뭐 이래 이거. 자, 뭐 할 거냐면 김기림이 있었던 바다와 나비 있죠? 바다와 나비라는 작품을 좀 빌드업을 한번 해볼게. 저걸 하기 위해서 쭉 끌어와야 할 거. 그러면 요거 하려면 뭘 가져와야 되냐면 모더니즘 시 요 놈을 가져와야 돼. 이건 수능 완성에는 모더니즘만 아주 그냥 딱 아주 이걸 따로 아주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모더니즘 시. 모더니즘 시를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던하대요. 그러니까 뭐야? 현대적이니까 새로움이죠. 결국 얘의 핵심은 새로움을 추구한대요. 그전과 달리 뭔가 좀 새로운가 봐. 이걸 모더니즘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건 어떤 새로움이냐면 현실과 거리를 둔대요. 현실과 거리를 두며 객관화하는 것이 나왔대요. 객관화한대요. 이게 모더니즘 시의 특징이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객관화, 나의 모습을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해. 나를 객관적으로 그려내야 되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더라? 이런 객관화에서 얘를 어떻게 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한대요.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대요. 나를 객관화해서 나는 나쁜 놈이에요 이게 아니라 돌려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 첫 번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게 수능 완성에 실린 뭐야? 적극적으로 실려 있다는 건 뭐냐면 적극적 표현 현실 극복 의지를 표현할 겁니다. 요게 수능 완성에 나왔던 김규동의 뭐였어요? 김규동의 뭐가 나왔어? 수능 완성에 뭐가 나왔어? 나비와 광장. 나비와 광장이 실렸어요. 나비와 광장. 그러면 요것도 간략하게 이제 빌드업을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상황만 정리하고 넘어가면서 새로운 걸 좀 추구해 볼게.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나비와 광장, 모더니즘 시고요.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안 했구나.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 우회적으로 비판한다고 할까? 뭘 비판할 거냐면 도시 문명을 비판할 겁니다. 도시 문명을 비판하는 그런 시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건 그 도시 문명을 부정적인 도시 문명을 극복하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흰나비가 나옵니다. 흰나비는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 여기에 우행 하고 제트기가 날아간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작고 연약한 흰나비가 제트기가 날아가면 당연히 어떻게 써? 휘청청하겠죠? 오히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얘가 방향을 상실합니다. 방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흰나비가 방향을 상실했으니까 부정적이네. 그러면 제트기가 휙 날아가면서 위치가 바뀝니다. 위아래가 막 바뀌어버려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제트기가 날아가면서 인광이 발생합니다. 인광은 뭐냐면 빛이 나가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있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야. 방향감의 상실에 이게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겠고요. 앞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보통은 포기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포기하지 않아. 얘와 어떻게 써? 대결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대결할 거야. 현재 제트기가 날아가고 인광이다 보니까 흰나비는 제트기의 엔진의 뜨거움에 데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땅에는 온통 뭐가 있냐면 육체의 파편이 존재합니다. 육체의 파편이 존재하는 거야. 제트기가 날아가면서 나비가 죽은 것도 있을 거 아니냐? 그다음 두 번째 이것들이 차여서 과묵한 묘지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온통 부정적인 상태네. 이 상태에서 두려워서 포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얘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대결하고자 한다고 그랬죠? 대결하고자 또는 극복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저 제트기의 인광 속을 헤치고 가면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원하던 하얀 미래가 여기에 있어요. 긍정이. 이 제트기의 인광을 헤치고 나가면 저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꿈꾸던 아름다운 영토가 거기에 있어요. 아름다운 영토가 거기 있을 거고, 반대로 여기를 뚫고 가면 나에게 희망이 보일 겁니다. 즉 긍정을 찾기 위해서 나는 저항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현실의 극복 의지를 표현했죠. 요게 수능 완성에 실렸다면 다시 두 번째, 다소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난 대결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런 도시 문명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요. 현실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무기력하게 수용합니다. 무기력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오니까 난 어떻게 대결하거나 이런 것까지 생각 못 하는 거야. 그게 거기서 수능 완성에 뭐가 실렸냐면 김기림 작품에 뭐가 실렸지? 그렇죠. 금붕어가 실렸죠. 금붕어. 금붕어가 현대인이라고 그랬죠. 어항 속에 갇혀있는 금붕어가 현대인입니다.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항이 존재합니다. 어항. 어항이라 하면 그냥 금붕어의 일상적 세계입니다. 일상적 세계. 그 일상적 세계에서 갇혀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어항은요, 바다와 달리 갇혀있을 텐데 그 어항 속에 사는 금붕어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이 안에 금붕어들은 그냥 어항에 갇혀있는 것 자체를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흘겨보니까 저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자유로운 바다와 하늘이 보여요. 바다와 하늘 같은 게 있는 거야. 와, 나도 저런 곳에 가서 놀았으면 하고 나름대로 동경을 합니다. 저 바다에 가면 어떻게 써요? 상어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상어가 왜 있냐면 상어가 있어야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활력이 생기겠죠. 상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동경하지만 아니야, 스스로 좌절합니다. 아니야, 내가 할 길은 그런 곳이 아니야. 나는 어항 속에 있어야지. 스스로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 요게 바로 현대인이었고요. 금붕어가 요놈이었네. 무기력하게 수능하는 거. 요 두 작품은 지금 어디에 실려있냐면 수능 완성에 실려있고요. 그 다음 이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서 이제 수능 특강에 실린 게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바다와 나비가 여기에 실려있더라. 요거. 그럼 요것도 한번 체크. 바다와 나비. 얘는 수특에 나옵니다. 자, 얘도 흰나비가 나옵니다. 흰나비가 나오는데, 요 밑에 뭐냐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파도야, 푸른 물결. 바다야, 푸른 물결이 있는데, 얘는 항상 무엇을 동경하냐면요. 동경하냐면 또는 지향이라고 할까?
얘가 지향하고 있는 건 뭐냐면 파란색의 청무밭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꿈꾸는 긍정은 바로 청무밭이겠죠. 이게 초긍정입니다. 그런데 얘는 저것이 푸른색이다 보니까 푸른색은 다 청무밭인 줄 알아요.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푸른색이 청무밭이 아니라 푸른 물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뭐냐면 바다인데 바로 냉혹한 현실 정도? 냉혹한 현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나비는요, 냉혹한 현실이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 나약한 지식인들을 상징하겠군요. 당시에 나약한 지식인들이야. 그래서 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올라갑니다. 간신히 나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뭐가 보여요? 초승달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근데 내 눈엔 뭐로 보여? 나비가 올라가는데 초승달이 저 뒤에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초승달이 마치 칼처럼 나비 허리를 뚫고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좌절감을 표현했던 고였네요. 이건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얘는 수특에 실렸습니다. 수특에. 자, 요런 것이 바로 모더니즘 시인데 이 모더니즘 시가 현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런 새로움을 추구했던 모더니즘 시가 현대로 계승하면 얘가 이제 현대로 계승합니다. 현대로 계승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문명 비판적인 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특과 수능완성에 문명 비판적인 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새로운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수특에는 문명 비판적인 것이 나왔어요. 그게 뭐가 있는가 봤더니 뭐가 나왔지? 아마존강. 좋아. 아마존강이 아니라 뭐지? 아마존 돈가스요? 아마존 뭐야? 수족관. 오케이. 아마존 수족관이 하나 실렸으니까 체크해보자. 얘는 최승호 작품입니다. 최승호의 아마존 수족관 체크 한번 해보자. 요게 지금 문명 비판적이라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 체크 한번. 어디? 여름밤의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름밤의 도시야, 현재인들은. 근데 요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열대어들이 어디에 있냐면 수족관에 있습니다. 근데 수족관 이름이 아마존 수족관입니다. 수족관. 요게 둘이 비슷합니다. 여름밤의 도시 안에 갇혀있는 현대인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존 수족관에 갇혀있는 열대어들이 있는 거야. 갇혀있다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또 다른 공통점은 화려함입니다. 아주 화려해요. 보면 여기 여름밤 도시에 있는 건 현대인, 자 얘는 열대어들인데 둘의 공통점은 갇혀있고 화려함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다 세모를 친 이유는 왜 그랬냐면 이곳에는요, 현대 도시에는요, 온갖 아름다운 철근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요. 철근뿐만 아니라 아주 휘황찬란한 간판들이 있어요. 아주 화려하군요. 그래서 얘는 뭐에 비유냐면 종이꽃에 비유합니다. 종이꽃은 뭐냐면 생명력이 있다 없다. 얘는 생명력이 없죠. 종이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야. 결국 세모친 이유는 바로 뭐야? 종이꽃처럼 생명력이 없는 곳이야. 아마존 수족관도요, 열대어들이 살고 있지만 열대어들이 어떻게 써요? 생명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존 수족관에는 열대어는 분명히 물 속에 있잖아. 물이 잔뜩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써요? 얘네들이 목마르다 이거예요. 열대어들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대어들이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수족관 안에 물이 잔뜩 있으니까 목마를 이유가 없잖아.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풍족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은 엄청 풍족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부족한 거야.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최승호가 시인이 여기서 뭘 줘요? 시를 주죠. 시를. 그죠? 시라는
정신적인 어떤 만족감, 충족감 이걸 주는 거야. 상상력의 자유 뭐 이런 거겠죠. 그랬더니 아마존 수족관이 이제 더 이상 아마존 수족관이 아니라 아마존 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강이 되니까 아까처럼 종이꽃이 아니라 바로 프레지아 꽃이 온대요. 프레지아 꽃이 펴있대요. 표준어로 쓴다라면 프레지아 꽃이겠지만 이거는 쉬니까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어떻게 써요? 더 이상 종이꽃처럼 냄새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이곳은 바로 뭐야? 생명력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겠죠. 그렇다면 아마존강도 다시 긍정적이네. 결국 문명을 비판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요, 뭔가 화려함 속에 살고 있지만 뭔가 좀 부족한 듯한 거, 정신적인 충족감이라든 만족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요 놈이었나 봐. 요게 하나 득하니 실렸더라. 하나 더. 얘는 수능에 한번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겠구나. 김기택 게 있네. 뭐지? 비둘기? 아니 비둘기라고요? 김기택이? 김기택이 뭐야? 풀벌레 그것이야? 풀벌레들의 그렇죠. 작은 귀를 생각함. 요것이 한번 수능에 한번 출제됐으니까 요 놈은 출제 확률이 좀 떨어지네. 아마존 수족관과 같이 맞물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또 어떠냐? 얘는 자연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문명 또는 인간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시작부터 자연은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인간 또는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뭐야? 텔레비전을 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과 관계는 문명, 이가 뭐냐면 텔레비전이군요. 텔레비전. 요 반대에 있는 게 뭐냐면 풀벌레들이겠죠. 풀벌레들. 자, 그러면 자연에 있는 풀벌레들은요. 주로 밤에 활동하고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 주로 낮에 활동한대요. 그럼 밤이 자연의 시간이라면 요것이 자연의 시간이라면 이 낮은 문명의 시간이겠죠. 문명의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연에는요. 밤인데 얘는 뭐가 있을 거냐면 뭐지? 별빛과 함께 묻어난다라고 얘기해요. 별빛과 함께 묻어나. 그러면 별빛과 함께 묻어난다고 했으니까 이놈은 일종의 같이 가는 동반이라면 근데 인간의 텔레비전은요 현란한 빛입니다. 그냥 별빛처럼 다른 것을 이렇게 포용하고 안고 가는 게 아니라 현란한 빛이래요. 그러니까 현란한 빛에 의해서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서 동반하지 못하고 차단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풀벌레들은 작은 귀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소통, 교감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써요? 인간은 귀가 너무나 두꺼워졌죠. 두꺼운 귀이다 보니까 어떻게 써?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절돼 있는 거야. 이러면서 자연이란, 풀벌레와 같은 자연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요. 인간의 문명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요. 누가? 화자가 이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놈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요. 그전까진 몰랐거든요. 그러면 이 화자가 뭐야? 자신을 성찰하고 있네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최승호의 작품과 김기택의 작품이 같이 맞물렸어요. 요게 수특에 실렸고 모더니즘 시가 발전해서 문명 비판적인 시가 나왔다. 그 다음에 수특 작품에서 한 작품이 또 더 나왔어요. 자, 거시기가 썼던 거시기에 한 작품이 더 실렸어. 자, 상황을 좀 추리면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 역시 자연과 문명이라고 해볼게요. 자연과 문명은 서로 대조적일 거야. 자, 자연에도 번지가 있고요. 문명에도 번지가 있죠. 근데 자연의 번지가 어떻게 써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의 번지가 생겼죠. 자연의 번지가 사라지면서 문명의 번지가 생겼대요. 자연의 번지가 내가 좋아하는 긍정일 테고
문명의 번지가 부정이겠지. 번지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번지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옛날에는요, 이 새는 사랑과 평화의 새였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새. 인간과 늘 공존하던 그런 긍정적인 새였는데, 이 새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살아야 할 번지가 사라졌죠? 그래서 무슨 새가 됐어? 쫓기는 새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뭐죠? 비둘기야, 그냥? 뭐라고? 바나꽃 비둘기? 성북동 비둘기. 그렇죠. 얘가 바로 성북동 비둘기였습니다. 누구 거야? 그렇죠. 얘가 김광섭이라고 그랬죠.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자, 이제 빌드업을 조금 더 해보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걸 얘기할게요. 의지우께 모더니즘 시가 발전하면서 현대에서 문명 비판적인 시로 발전했습니다. 자, 자, 일단 안 써서 빨리빨리 쓰고. 왜 늦게 와, 이씨. 이게 너무 많이 나요. 현진이 가져갔어? 아유, 시끄러워, 이놈아. 자, 그러면 얘가 나오면,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가 나오면 같이 뭐라고요? 맞물려서 나오는 시가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비교해야 할 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시기가 쓴 거시기인데, 얘는 어떤 거냐면, 저쪽 성북동 비둘기의 비둘기는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 비둘기는, 그렇죠, 인간과 함께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비둘기였죠. 그런데 얘가 나오면 같이 맞물리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비둘기가 나온 현대시를 나올 거야. 자, 요번에는 비둘기떼가 있습니다. 비둘기떼가. 얘는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현대인들을 상징하는데, 일단 얘네들은 부정적인 겁니다. 일단 세모치고 시작하자. 성북동 비둘기가 긍정이었다면 이놈은 부정적이야. 왜 그러냐면 이 비둘기떼는요,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팝콘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물질적 이득이죠. 물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비둘기 떼는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주 세상 얌전합니다. 얌전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뭐가 없으면, 팝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즉 물질적 이득이 없다. 비둘기가 나한테 가져갈 물질적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비둘기는 어때요? 얘는 어떻다고 그랬지? 얘는 내가 눈으로 손으로 애원해도 오지 않아요. 손으로 애원해도 오지 않습니다. 즉 이 비둘기 떼는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였구나. 제목이 뭔데? 그렇죠. 요놈이 김광섭 시인에게죠. 그래서 시인에게가 실렸고, 누구 거? 김유선의 김광섭 시인에게. 여기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 나왔던 모더니즘 시와 문명 비판적인 시를 쭉 연결했었어. 맞냐? 그러면서 이제 뭐를 알려드렸냐면, 이와 함께 알아둬야 할 문명 비판적인 유사시를 알려드렸죠. 그죠? 요거는 그 중에 예전에 EBS에 나온 적이 있는 것들만 슬쩍 먼저 알려주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상 전체가 자동문 세상입니다. 자동문 세상입니다. 온통 내가 가면 문이 스르륵 열려지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스르르 들어갑니다.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온통 자동문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동문 세상이면 편리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야? 편리한 것도 있지만 뭐야? 손이 조금씩 퇴화하는 거야. 조금씩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럼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자동문 세상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원래는 문을 열고 닫으면서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손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써? 점점 손의 기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뭐처럼? 날개. 그렇죠. 날개 잃은 뭐 있었죠? 도도새? 뭐야? 날개 잃은 천사? 키위새. 키위새. 얘는 어디 있어요? 그게 먹을 게 너무 풍족하고요. 그 다음에 천적이 없대요. 그래서 더 이상 한 번도 날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이런 새처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야? 이 새처럼 늘 울고만 있을 거래요. 어떻게 울어 얘는? 키위새니까 울고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내리고 있군요. 요거의 제목은 뭐죠? 그렇죠. 얘를 자동문 앞에서라고 알려드렸죠. 얘 작가는 누구였어?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한다고 그랬죠. 누구? 비열한 거리. 진태호. 그 다음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거 쓴 사람. 누구? 유하. 그죠? 유하의 자동문 앞에서. 이것도 한번 알려드렸고. 유하. 누가 유하래, 이씨. 그 다음. 자, 성북동 비둘기에서 번지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번지가 생겼다. 이런 말 했잖아. 그런 비슷한 말투를 하는 그런 시도 있으니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서울의 수색동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수색으로 가는데, 나는 지금 수색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색으로 가는데, 수색은 보이지 않는데요. 수색은 보이지 않는다야. 일부러 수색을 크게 썼습니다. 분명히 수색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수색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수색이 세모고 뒤에 있는 수색이 동그라미인 거야. 앞에 있는 수색은 그냥 서울의 지명인 거야. 그죠? 서울의 일부. 얘는 서울의 일부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도시야. 이곳에는 뭐가 있냐면 도대체가 꿈이 없어요. 사람들은 꿈이 없고 세상 무서움이란 이런 것이 없어요. 온통 이 수색 또는 서울이라는 곳은 천박함만 있고요. 더러움만 있대요. 천박함만 있고 더러움만 잔뜩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색이라는 곳은, 서울의 이 수색이라는 곳은 부정적이네. 결국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바로 뭐라고 할까? 타락해버린 공간? 타락해버린 공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여기 보이지 않다라는 이 수색이라는 곳은 뭐냐면 얘는 태백산 같은 산이래요. 태백산 같은 산입니다. 그럼 옛날 생각하시면 돼요. 태백산에선 뭐가 있어? 주로 뭐야? 석탄을 캐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석탄을 늘 캡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바로 뭐야? 삶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대요. 그 다음에 남포동을 키면서 남포등을 키면서 사람들이 오손도손 얘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동그라미네. 앞에 있던 서울의 수색동이 타락해버린 공간이었다면 얘는 뭐냐면 소박하고 진정한 삶의 공간이겠죠. 이 글이 뭐예요? 어머, 이 기억 모르는데 이게 뭐죠? 요게 제목이죠. 수색으로 가는 길. 6글자.
그렇죠. 수색으로 가며. 수색으로 가며라고 했었죠. 누구 거였어요? 김진석. 그렇죠. 고형렬의 수색으로 가며 했네. 고형렬의 수색으로 가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씨.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렸어요. 고형렬. 자, 여기에 하나 더 알려줬는데, 저기 우포늪으로 갔어요. 근데 우포늪이라는 곳은 내가 봤더니 너무나 좋대요. 화자가 봤더니. 얘는요, 문명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타알 문명의 그런 곳이래요. 타알 문명이니까 화자가 좋아하는 곳이겠죠. 문명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생명의 공간이랍니다. 생명의 공간. 그럼 타알 문명의 생명의 공간이니까 긍정이죠. 왜 타알 문명입니까? 라고 봤더니 화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는 뭐가 없어요? 송전탑 같은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기나 이런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동전화 같은 것이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송전탑과 이동전화 같은 것이 문명이겠죠.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우포늪이라는 곳은 생명의 공간이야. 어떤 생명체가 주로 있냐? 서울에선 보기 드문 줄풀 뭐 이런 거고요. 여러 가지 아주 신기한 생명체들이 막 쭉 나옵니다. 거기에 뭐 해오라기니 뭐 어쩌구니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생명체들을 쭉 언급할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다양한 생명체를 볼 수 있는 곳이야. 그렇다면 이 우포늪이라는 곳 자체는 어떻게 써? 되게 초긍정의 상태겠죠. 문명에서 벗어났고요. 내가 볼 수 없는 생명체를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긍정이겠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면 빈 시간 하나를 만난다 이렇게 합니다. 빈 시간 하나를 만난다 이렇게 칭합니다. 여기서의 빈 시간이란 비어있으니까 없는 부정이 아니라 얘는 긍정입니다. 얘는 긍정이야. 그러면 뭐가 비어있는 거야? 문명이 지워진 시간입니다. 요것의 의미는 문명이 지워진 시간이야. 그러니까 빈 시간 하나를 만난다는 건 초긍정이겠죠. 그 다음에 생명력. 아까 이거 줄풀, 해오라기, 거시기들 만나는 거니까 생명이 충만한 곳이죠. 충만한 곳이네요. 그러니까 저 빈 시간 부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주의하시고요. 제목은 뭐죠? 제목은 이게 제목이 얘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포늪이었습니다. 누구 거? 황동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빌드업을 쭉 해봤고,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할 거야. 수특에 있는 거, 수능 완성에 있는 거 한번 정리를 쭉 해보고 그와 함께 비교해야 할 것들 쭉 언급했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기까지 지우면 되겠죠? 자, 모더니즘시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왜 모더니즘시를 초점을 맞추냐면 수능과 특강에도 정지용이라는 모더니즘 시가 나오고요. 수능 완성도 모더니즘의 시인 정지용께 나왔네. 그 정지용의 포커스를 넣어서 해볼게요. 1930년대 모더니즘 시를 한번 해볼게요. 정지용이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모두 나왔다니, 그렇다면 30년대 저놈 모더니즘 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1930년대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김기림, 그 다음에 김광균, 그 다음에 정지용,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용과 그 다음에 누가 할 거냐면 장만영이 있어요. 여기에 초점을 둘 겁니다. 정지용과 장만영에 초점을 둘 건데, 이네 4명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4명의 공통점은 30년대 모더니즘 시인입니다.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인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도시 문명을 비판하겠구나. 일단 공통점입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겠죠. 그죠? 모더니즘 시가 뭐냐면 도시 문명을 비판하고 문명을 비판할 테고, 그 다음 뭐야? 시각적 이미지. 자신을 객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쓴 다음에,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한다라는 공통점은 가졌어요. 이제 차이점을 찾아볼게요. 앞에 3명과 장만형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앞에 3명 같은 경우는 소재가 주로 도시를 소재로 합니다. 주로 도시를 소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한 근대화가 이루어진 도시를 소재로 해요. 그러니까 일제에 의한 근대화가 일어난 도시니까 이 도시는 세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요? 어떤 비판하겠죠? 도시와 기계 문명을 비판합니다. 기계 문명을 비판하는 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더니즘파가 쟤네들이야.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장만형은 좀 특이합니다. 얘는요, 주로 시골을 소재로 합니다. 얘는 또 반대야. 시골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시골이라 하면 일제에 문명이 들어오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거야? 긍정입니다. 아직 내가 꿈꾸는 조선의 모습이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할 거면 도시 문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전원을 예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전원의 모습을 예찬하는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도시에는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이걸 예찬한다는 건 뭐냐면 이리로 가자라는 얘기겠죠. 도시 문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 문명이 없는 이곳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소? 이런 얘기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일본 놈 니들이 하는 근대화 다 가져가. 다 쓸데가 없어. 필요 없어.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 그러면 조놈을 해보자. 장만형의 작품을 해볼게요.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은 거야, 지금. 자, 장만형의 제목은 여러분이 한번 맞춰봐. 장만형의 시는요, 도시의 아름다움이 아주 전원의 아름다움을 그냥 그대로 그릴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이것을 되찾자는 얘기겠어요. 자, 아주 고풍한 뜰에 갑니다. 고풍한 뜰이야. 그러니까 요즘 뜰도 아니야. 옛날풍에. 고풍스럽다는 건 옛날스러운 거잖아. 아주 조선의 모습을 아주 갖추고 있는 그런 옛날 뜰로 갑니다. 거기에 가요. 그랬더니 이 뜰에 뭐가 있냐면 달빛이 아주 환하게 들어오는 거야. 뜰이 있는데 거기 달빛이 들어와요. 근데 그 달이 시각으로만 보이는데요, 과일보다 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빛이 정말 좋다라는 표현이겠지. 그런데 그 달빛을 받으면서 익어가는 자연물이 있어요. 뭐냐면 파란색 포도가 익어갑니다. 청포도를 얘기하는 거야. 달빛 받으면서 청포도가 막 익어가요. 그러면서 뭘 보냐면 이제 그 포도에 있는 잎사귀를 봅니다. 잎사귀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자, 이걸 통해서 가을밤에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가을밤에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했군요. 결국 요건 뭐야? 이 전체가 긍정이죠. 장만형은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요. 이게 우리의 자연의 모습이야. 그런데 일본 놈들이 와서 이 자연의 모습을 해쳤다. 그 도시 문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 김기림, 김광균, 정중이라면 얘는 그냥 자연의 아름다운 상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여기 있어요, 요거. 6글자입니다. 그렇지. 달, 포도, 잎사귀입니다. 달, 포도, 잎사귀. 자, 여기에서 다시 새끼를 쳐볼게요.
이제 어디로 넘어갈까 하면 수능 완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있던 이 정지용이라는 애는요, 정지용이라는 애는 좀 애매합니다. 이쪽에 들어오는 시도 많이 썼고요. 장만영 계열의 시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정지용이 이쪽에 들어와도 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정지용은. 김기림, 김광균처럼 도시문명을 비판하는 내용도 수도 없이 많고요. 장만영처럼 이렇게 그냥 아름다운 전원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것도 있어요. 그래? 그럼 해보자. 얘가 누구지? 정지용. 정지용 작품에 있어요. 이게 어디에 실렸냐면 수능 완성에 실렸습니다. 뭐가 실렸냐면 향수라는 게 실렸네. 향수. 얘는 실렸죠. 자, 얘는 자, 뭐라고 나올 거냐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이 총 5연인데 다 뭐야? 홀수연에 몰려있죠? 그래서 1, 3, 5연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이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2, 4연 짝수에는요, 가난하고 힘겨운 고향입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고향이야. 힘겨운 고향이 2, 4연에 묶여 있어요. 그냥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언급합니다. 아름답고요. 그렇다면 흡족한 편은 아닙니다. 이걸 그대로 묘사합니다. 묘사하면서 어떻게 써? 그곳이 꿈엔들 이칠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곳이 꿈엔들 이칠이야 이렇게 합니다. 잊혀지지 않는다. 내 고향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죠. 아름다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장만영의 달포도 잎사귀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네. 정지용의 향수는 수능 완성에 실렸더라. 그럼 정지용은요, 애매하다며 이쪽에 넣기도 좋고요. 너도 괜찮고 이쪽에 너도 괜찮고 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러면 그거 같은 거 한번 해보자. 같은 정지용 작품이지만 조금 결이 다른 걸 한번 볼게요. 같은 정지용 작품이지만 결이 좀 달라요. 정지용의 요번엔 고향이라는 작품을 찾아볼게요. 고향. 얘는 도시문명을 비판하는 거고요.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러니까 장만영과 결을 같이 하는 작품이고, 이쪽은 김기림, 그 다음에 김광균과 결을 같이 하는 작품입니다. 자, 써서 빨리 써. 야, 어디. 자, 이제 여기 해볼게요. 자, 요것은 자연이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이제 문명 또는 인간 이렇게 해볼게요. 인간에 있는 곳을 표현할 건데, 이 정지용의 향수처럼 홀수연, 짝수연으로 섞여 나눠져요. 이름도 마찬가지야. 자연은요 1, 3, 5연에 걸쳐서 자연을 언급할 거고요. 인간 또는 문명에 해당되는 건 짝수연 2, 4, 6년에서 언급할 겁니다. 언급할 거야. 그러면 자연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고 2, 4, 6년에 나온 인간의 모습을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할 거야. 그럼 자연부터 언급해 볼게요. 이 자연이라는 건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옛날에 있었던 산꽁이 그대로 와서 울어줍니다. 옛날에 있던 뻐꾸기가 와서 그대로 울어줘요.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봐왔던 꽃들도 나를 보면서 인정스럽게 웃고 있고요. 내가 보았던 하늘도 옛날 하늘과 똑같습니다. 그죠? 요놈들은 옛날과 지금과 변함없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변함없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 왔더니 자, 고향에 돌아와도 고향이 아니래요. 고향이 아니러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수색으로 가도 수색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이죠. 그죠?
고향에 돌아와도 고향은 아니래요. 그러면 고향에 돌아왔다, 고향이 아니래. 내가 꿈꾸는 고향은 이쪽 고향이고요. 이거는 뭐야? 변해버린 고향이죠. 변해버린 고향. 즉 일제에 의한 근대화가 된 고향이야. 일제에 의한 근대화가 된 고향이 왔더니 내가 알고 있는 고향이 아니어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데 나는 옛날처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떠돌아요. 이 고향이 내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은 떠돌고 입술은 쓰답니다. 내가 풀피리 같은 거 불었는데 옛날에는 그야 풀피리에서 쓴맛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써? 내 고향이 아니니까 그 풀피리를 불어도 쓴맛이 난대요. 입술은 쓰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 요 놈은 김기림, 김광균과 결을 같이 하는 그쪽에 해당되는 거야. 모더니즘 시인데 똑같은 모더니즘 시인데 정지용은 저쪽 이쪽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체크. 자, 일단 필기. 조금 더 갈 거야. 빨리 필기해. 저놈 깨워, 저놈 새끼. 됐어? 자, 이번에는 어느 쪽에 맞힐 거냐면 양쪽 면이 있는데 모더니즘 시하면 도시문명을 비판하는 이쪽 시들을 늘 우리가 접했어요. 오늘은 이쪽 시 쪽으로 하자. 이쪽 장만영과 같은 결이 같은 놈을 계속 찾아볼게요. 정지용에 포커스를 두는 이유는 수능 특강에도 정지용이 있고 수능 완성에도 정지용이 있더라. 그래서 정지용에 포커스를 좀 더 둬볼게요. 장만영 잘 알아두시고 정지용으로 또 가보자. 자, 이것도 한번 배웠어요. 배웠었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자, 장만영 계열이니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할 겁니다. 자, 이 시는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글자가 오 5글자인데 글자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글자 크기가 5개의 오인데 글자 크기가 점점 하여 달려가니 오 달려가니 그럼 다시 이제 글자 크기가 또 반대로 합니다. 오 몰려온다래요. 오 아이씨 오 몰려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글자 수가 글자의 크기가 요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커집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파도할 때 파도 치는 모습 요렇게 그리죠? 요렇게 그리잖아. 요게 뭐냐면 오자입니다. 이렇게 오자. 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가 봐. 근데 오가 점점 작아지는 건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오가 점점 커지는 건 내 눈앞에 오면 더 커지겠죠? 물이 오는 거야. 요게 일종의 밀물이라면 요거는 썰물이겠죠. 그러니까 바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뇌성이 치기도 합니다. 천둥, 벼락 같은 뇌성이 우당탕탕탕탕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 뇌성은요, 바다에 있어서 어떤 시련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이 있어야 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시련이 있더니 바닷물이 어떻게 해서 포도빛으로 오히려 부풀어졌대요. 포도빛으로 부풀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닷물이 더욱더 긍정으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요 시련은 긍정적인 시련이네. 시련이 있지만 더 아름다운 자연으로 만들게 하는 아름다운 바다로 만드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네. 요 글의 제목은 뭐죠? 바다의 역동적이죠. 움직이는 거니까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군요. 바다의 역동적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시입니다. 요게 뭐죠? 바다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바다 1입니다. 연작시입니다. 바다 1.
그럼 연작심은 다 할 필요는 없고 우리 문학책에 나오는 놈들만 한번 찝어서 해보자고요. 요게 하나 있고요. 여기도 뭐 도시문명을 비판하거나 이런 거 없죠. 그냥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도시문명을 비판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장만영 요 계열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 더. 자, 얘는 문학책에는 없는데요. 얘는 EBS 책에 자주 언급이 됐던 작품이랑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다시 밀물과 썰물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꼬리가 잡히지가 않는데요. 꼬리가 잡히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장면 많이 하잖아.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치면 막 뒤로 도망갔다가 파도가 나가면 막 쫓아가고 그런 장면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얘 눈에는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도마뱀이죠. 도마뱀 스르륵 하는 거. 도마뱀 떼와 같대요. 그러니까 잘 잡히지 않는 거야. 그런데 파도가 한번 쓱 밀고 왔다가 어떻게 해서 나가면 물 빠진 게 이렇게 자국이 생기지 않냐? 그죠?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마뱀이 이렇게 걸어가면 여기 발톱 있잖아. 흰 발톱. 이 파도가 도마뱀인데 도마뱀이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옆에 파도 자국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라 하냐면 슬픈 생채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픈 생채기. 그러니까 도마뱀이라고 생각하면 도마뱀이 있는데 사람이 막 잡으려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고자 하면서 막 뛰쳐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해안가에 물 빠진 그런 무늬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얘는 그게 슬픈 생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마뱀의 흰 발톱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이 빠진 소리겠죠. 물이 빠진 모습이죠. 요걸 보면서 얘가 이제 상상을 합니다. 파도가 한번 쫙 밀고 왔다 쫙 나갔더니 이게 뭐야? 해안가에 어떤 무늬 같은 게 생긴 거야. 그럼 상상을 합니다. 이제 더 큰 조직, 저 우주에서 내가 이걸 내려보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도를 한번 펼쳐봅니다. 바다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는 거야. 그러면 바다지도를 펼쳐보면 이제 지구에서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나갔다 이것을 우주에서 보면 다 보일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 넓은 연잎 있죠. 연잎에 여기다 물방울 하나 올려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돌돌돌 흘러갔다가 밀물 이렇게 하면 돌돌돌 이러고 오죠. 썰물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 파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상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 뭐냐면 여기서 바다는 파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속 이거는 파도 얘기하는 거야. 파도라도 좋고요. 이 지구가 연꽃잎이고요. 연꽃잎이고 얘가 뭐와 비슷해? 물방울. 연꽃잎 위에 있는 물방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모습이 아주 먼 우주에서 바라보면 연꽃잎 들고 이렇게 물을 왔다 갔다 이렇게 물방울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처럼 느껴져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요게 뭐냐면 연작시 중에서 바다구입니다. 9번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더니즘 시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고 좀 쉬었다가 다음 작품으로